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곽서연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중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계청에 40대, 50대, 60대 중년들의 부부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큼 만족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40대 남자들은 73%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0대는 67%, 50대 남자가 67% 얘기했고 60대 남성이 6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40대가 60%, 확 떨어지죠. 50대가 51%, 60대가 51%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남자 여자 비교했을 때 여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삶의 무게가 더 있는 것 같고, 또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희생하고 또 헌신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을 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끄떡끄떡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새끼 먹는 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없어서 뭔가 긴밀한 친밀감이라든가 교류가 없어서 뭔가 서운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들 중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대화로 이야기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준 높은 대화를 하시나요? 수준 높은 대화랑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준 높은 대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뭔가 지식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수준 1차부터 4차까지 있는데요. 1차 수준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준은 그런 거예요. 점심 먹었나요? 뭐 이런 거.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1차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못하고 오셨나요? 네. 가을이니까 비도 간혹 오고 가을 분위기 나서 좋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한 거 그런 거 다 1차 수준입니다. 예,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1차 수준도 안 하고 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헐 그러셨네. 1차 수준만 좀 높여도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수준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요즘 드라마 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시나요? 뭐 질투의 화신도 있고, 또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얘기도 하고, 우리 아이 등록금은 다 냈나? 아니면 재산세는 밀리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2차 수준이에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대? 헤어진 건 아니래? 잘 만나고 있대? 이런 거 다 2차 수준이에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2차 수준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2시간, 3시간 만나고 헤어질 때 뭔가 공허감을 느껴요. 왜? 내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2차 수준에서 3차 수준 넘어가야 되는데 2차 수준까지 하면 보통 피상적인 관계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혹은 어떤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보통 20년, 30년 같이 관계를 맺어도요 2차 수준까지만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네. 그러면 3차 수준으로 넘어갈게요. 3차 수준은 내 얘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하루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나요? 주변에? 없어요? 있나요? 누군가요? 친구? 남편.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죠. 카톡으로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3차 수준은 나의 하루를 혹은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수준에서 3차 수준으로 넘어갈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3차 수준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3차 수준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계속 강아지 얘기만 하고 있었어.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었어. 그럼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만 인식을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자기 전에 남편과 10분이 남았어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나한테 그때 생일 챙겨줬잖아. 그때 나 사실 되게 눈물 나게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몇 차 수준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했죠. 1차 수준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정보 전달성 언어라고 그래요. 그런 게.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직 또 내가 정말 진심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 짝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자꾸 사랑한다 고백해 보세요. 어떨까요? 반응이 있을까요? 네, 왜 반응이 없나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차 수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됐을 때 하면 3차 수준이 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되면 1차 수준. 쌍방 간의 그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차 수준은 이제 너에 대한 얘기, 너에 대한 얘기. 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궁금했던 얘기들,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 어땠어? 요즘 행복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제목처럼 행복해? 요즘 외롭지는 않았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차 수준이라고요? 4차 수준입니다. 되게 아내들은 그래요. 나 요즘 너무 외롭다고. 나 좀 챙겨달라고 남편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외롭지 않나요? 남편들 역시 중년의 남편들도 외롭습니다. 이들도 외로워요. 그래서 부인한테 나도 좀 위로받고 싶고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부인들이 너무 깜짝 놀래요. 정말 그러냐고. 자, 여자들도 설레일 때가 있듯이 남자들도 설레일 때가 있어요. 중년들이요. 그러면 부인들이 깜짝 놀래요. 뭐 보고 설레요? 막 따져요. 그러면 길 가는 여자를 보고도 좀 가끔 설렐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줍니다. 부부들이 왔을 때. 그러면 부인이 그때 째려봐요. 남편을.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주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럼 제가 용기 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들이 용기 내서 얘기를 하죠. 나도 가끔 설레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나도 가끔은 외롭다. 나도 가끔은 설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있나요? 네, 예수님 말고도 있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설레이지만 있습니다. 예, 뭐 박보검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 2, 3, 4차 수준의 대화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몇 차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럼 3, 4차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3, 4차만 하게 되면 너무 진지해요, 사람이. 나는 요즘 이렇더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도 지겨워져요. 그래서 저는 1, 2차 수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스갯소리, 유머도 좀 사용을 하고 날씨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순서도 바로 3차로 넘어가지 말고 1, 2차부터 하는 거예요. 예, 속으로는 3차를 생각해요. 오늘 내가 뭔가 남편에게 고백할 게 있어. 오늘 아이에게 뭔가 너의 행동에 대해서 좀 지적할 게 있어. 근데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오늘 성적표 받았다면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날씨부터 하면 돼요. 야, 오늘 날씨가 그렇던데 너 오늘 춥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요? 남편한테 그러죠. 오늘 몇 시 들어와? 왜? 아니 좀 할 말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남편이 더 늦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 2차 수준에 많이 사용하고 3, 4차도 가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의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년의 나이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콜린스 사전에 보면 중년은 대략 40에서 60세를 말하고 있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약 45세에서 64세, 미국 센서스에서는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35세에서 44세, 그리고 45세에서 54세.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회학자인데, 사회발달학자인데 40에서 64.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비 부머 1차 세대와 2차 세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 몇 세대일까요? 저는 1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해당이 되고요. 743만 명이 해당이 되고 전 국민의 14.6%. 꽤 많죠. 20%는 안 되죠. 꽤 많은 숫자이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68년부터 74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40만, 국민의 약 12.57%, 다 합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중년의 나이를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나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몇 차 수준으로 질문하는 걸까요? 우리 질문하면 대답 안 하고 싶어요. 숙녀의 나이는 비밀 막 그럼 숙녀도 아니면서 그러거든요. 예, 서로 질문해 보세요. 3차 수준이에요, 벌써. 처음 만나자마자 나이 물어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처음부터 물어봐요. 호구조사합니다.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중년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몇 살인가 물어보세요, 한번. 네. 제가 요 근래에 제가 아는 장로님에게 나이를 물어봤어요. 장로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좀 꺼려요. 만난 지 얼마 안 몇 번 본 분이에요. 제가 교수를 하면서 같은 강사 휴게실에서 만난 분이에요. 한 두 번 인사하고 명함은 나눴는데 다짜고짜로 제가 신앙이 뭐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고 장로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나이는 몇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3차 수준으로 갑자기 물어볼 때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미리 앞에다가 주단만 깔면 돼요. 제가 호구조사 좀 하려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고민스러운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위로 10살, 밑으로 아래로 10살 다 친구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위로는 받아들여진데 아래 애들이 우리를 만나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59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59. 예, 그래서 제가 살짝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랬더니 아니 만 나이로요 그러더라고요. 만 나이. 그러니까 59세와 60세는 달라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살이라도 우리는 한 살에 목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60이시군요.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중년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64세까지잖아. 아직 중년 다 마치려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직 중년이시네요 그랬어요. 자,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아직 중년이시네요. 이거 정말 칭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이제 흐뭇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이 강연도 해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이런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지 않냐. 이제 교수니까 아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합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큼 잘 살았는지 정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은 노년기 과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는 중년인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노년으로 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중년이신데 노년 과업을 얘기하셨으니까 이분이 막 빵 터지셨어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중년의 과업은 뭘까? 에릭슨이 말한 중년의 과업은 생산성. 나를 위해 무언가 아직 일할 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할 나이. 생산성이 아직 있는. 그게 안 되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게 안 되면 침체가 돼요. 내가 뭔가
직업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돈에 집에 생활비도 별로 못 갖다 주고 그래. 옛날에는 한 300 갖다 줬는데 요즘 100만 원밖에 못 갖다 줘. 그럼 왠지 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침체가 돼. 왠지 우울하고 가장으로서 역할 다 못한 것 같고 그동안 일 안 하던 아내를 아르바이트를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미안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침체에 빠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 따라해보세요. 아직은 중년이기 때문이다. 중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년의 특징은 뭐냐? 부부 관계보다는 자녀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굉장히 혼란을 경험해요. 지금 내 자리가 뭐고 청년도 아니지만 노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사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고 체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좀 더 객관화하고 통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지금처럼 살까? 아니면 좀 다르게 살아볼까?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바로 이때가 삶을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인생을 통합하고 이제 부모와 자녀가 끼면은 3인 체계라고 그래요. 삼각관계는 항상 좀 보면 안정적이에요. 부부 사이가 좀 갈등이 있어. 그러면 밥 먹자 그럴 때 직접 말 못하면 뭐래요? 자녀한테 야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자녀는 떠나보낼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요. 부부 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인 체계로 가요. 그렇게 3인 체계에서 2인 체계로 가면 처음엔 되게 불편해요. 어색해요. 네, 늘 그래왔던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의 알콩달콩한 데이트도 좀 해보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둘만이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남편을 부를 때 아내를 뭐라고 부르나요? 누구 아빠, 누구 뭐 이렇게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에 온 이제 부부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름을 불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들이 누구야?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자기 이름. 남편이 부른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소연이잖아요. 소연아. 그리고 이제 1, 2, 3, 4차를 해보라 그래. 고마워. 뭐 이렇게 1차부터 시키면 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들의 그 표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눈물이 줄줄줄 나요. 줄줄줄. 그 말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이 그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아서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쉬운 건데 남자들이 그걸 못해요. 여기 남자들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또 보시는 분 있네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들의 이름, 애인 남자, 중년 이름 불러보세요. 무엇입니까? 누구야? 같이 시작. 누구야? 어려워. 우리는 안 해봐서. 그리고 방송에 나갈 것 같아. 괜찮아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면서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가정, 가사 이런 것들 늘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즘 너무나 다행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남자들이 요리사들이 TV에 나와서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성의 전 셰프와 남자들의 전 국민의 셰프와 남자들의 전 셰프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수 있어요. 먹여 살리면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노후 준비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왠지 나이대에 따라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파트는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재테크 개념에서는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줄여야 되고요. 차도 이제 좀 줄여나가야 돼요. 외제차, 중형차에서 이제 좀 경차로 경차 싫습니까? 저 경차 좋아합니다. 예, 경차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왜요? 그거는 자신의 삶의 현재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 나이에 맞게 중후하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게 중후하게 되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면 돼요.
뱃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필요 없어요. 주름? 사절입니다. 네. 우리는 일과 여과 관계에서도 너무 일이 90%예요. 그러니까 10%를 좀 줄이자는 거죠. 뭘로? 여가로, 놀이로 바꾸자는 거예요.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다.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너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요? 일하라. 너희는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또 하나 뭐예요? 제가 일과 관련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제가 팁을 줬죠. 하루 뭐라 그랬어요? 쉬셨어요. 주님도 쉬시고. 자, 우리 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중년들은 쉬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져요. 자, 따라 해보세요. 쉬어도 된다. 밥 한 끼 안 해도 된다. 저녁 하루 파업하세요. 네, 주님도 쉬셨으니까. 저는 이런 말할 사실은 양심의 가치를 좀 느낍니다. 그냥 너무 일을 하니까, 너무 일만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때요? 일할 수도 있고 또 놀 수도 있고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 놀이와 관계되는 게 뭐냐면 같은 맥락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호레이트라는 학자는 일, 사랑 두 개를 해라. 아니면 일, 놀이를 해라. 그런데 나는 이 일만 잘해. 그럼 일을 잘하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요. 그럼 어때요? 자녀들이 인정해주지 않나요? 인정해줘요. 아빠 대우해줘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거 나 잘 못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아니, 놀이하고 사랑하면 된다니까? 아이, 고등학교 아이 야자하면 데리고 오세요. 12시, 1시에 가서. 그리고 다정하게 해주세요. 아빠들 돈 안 벌어도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일은 못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놀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대화를 잘하자. 무슨 대화? 수준 높은 대화. 여러분 수준 좀 높아졌습니까? 네. 관계가 있는. 그리고 삶을 한 번쯤 전환해보자.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한번 해보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일과 또 놀이의 균형을 좀 이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이 몇 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같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삶이 너무 허무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여자들은 뭐 친구도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다면 일단 한 인간으로서 외롭고 또 슬플 수도 있고 화도 나고 이러는 것들을 자기 감정을 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좀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먼저 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봐도 거의 다 다운받아서 많이 보시는데 바깥으로 직접 나가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행동을 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뭐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운동도 지금까지 늘 하던 거, 지금까지 골프를 쳤다 그러면 등산도 한번 해보시고, 네, 수영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시도해보는 긍정적인 일탈을 권해드립니다. 네. 예, 두 번째 또 볼까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골이 너무 깊어서 한 집에서 살지만 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회복할 마음도 용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의 마음이네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딱 저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과 이렇게 되게 된 사실은 그 과정들이 있어요. 보통은 남편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요. 아내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그 관심 끌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뭐 머리를 하고 왔어요. 내 머리 어때? 뭐라든가 옷은 어때?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남자들이 도무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2차 수준 나가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괜히 화를 내. 그러면 남자들은 이유를 몰라. 영문도 모르고 이유는 모르는데 되게 좀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 드라마에서 왜, 야, 그 강하고 뭐 주장 강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더 좋아? 아니면 그 애교 부리고 끼 부리는 지금 현재 부인이 더 좋아? 그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당황되는 거야. 누구를 말할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왠지 당황돼. 그럼 뭐라 해요? 또 조금 사회성이 있는 남자들은 잘 대답을 해. 알아서 눈치 봐서 누가 더 좋은데 네가, 그러면 나도, 이러고 끝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중에 하나 고른다고요. 자상하게 애교 있는 여자. 그래요. 그럼 이 여자죠. 그럼 그런 여자는 살죠. 왜 나랑 살아? 이래갖고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네. 슬프게 만든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남자를 갑자기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 억지로 시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선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남편의 마음은 저절로 내 거가 된다. 남편은 다 뺏겼잖아 지금. 일에 뺏기고 골프에 뺏기고 낚시에 뺏기고 다 뺏겼어요 지금. 그러나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은 시간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걸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꼭 일 중심이에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막 아까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만 하셔도 돼요. 남는 거.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진로 탐색이나 적성 검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재능이 뭐고 이게 아니라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아이들이 혹은 30대 애들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데이트 어떻게 하는 거야? 소개팅은 했는데 나는 애프터가 안 들어와 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저는 요즘 얘기를 해주고 제 나름대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중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뭘 할까? 여러분들 뭐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세요? 이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